오늘 뉴스매거진 7 2부에서는 김수민 미래통합당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어제 청원구에 단수 공천이 확정됐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전략 공천으로 김수민 의원을 선택을 하셨고, 이제 청원구를 지역구로 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며칠 사이에 마음가짐도 남다르실 네.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청원이 변한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2번 김수민입니다. 네, 이제 5선을 노리고 있는 변재일 의원이 또 떠오르는 네.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한데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경선이 아니라 이제 단수 공천으로 김수민 의원을 선택을 네.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공관위원장님께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네. 이제 면접 당시에 제가 어필했던 3가지의 장점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시계가 멈춘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 지역민들과 성장해가는 정치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뭐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GDP가 뭐 6만 불, 7만 불 되는 굉장히 그 인류 국가라던가 아니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노련한 정치인이 필요하겠지만 네. 이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유권자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이루어낸 걸로 이제 버티는 것보다는 앞으로 벌어야 될 것, 그리고 또 구축해야 될 사회적 자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지역민들과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이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희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만 29세의 퇴연소라는 네. 다소 이제 좀 안타깝고 속상한 타이틀로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이제 21대 총선에서 지금 공천을 받은 타당의 후보들의 나이, 그리고 지금 공천이 확정된 충북에서 후보들의 나이가 굉장히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성이자 또 청년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고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례의원이지만 사실 이제 4년 동안 지역의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부분에서 다른 신인들보다는 좀 검증된 실력이라는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김 의원께서는 이제 5선에 도전하는 이제 네.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도 일전을 네. 앞두고 계시는데, 사실 뭐 정치 신인이라면 뭐 관력과 뭐 패기의 대결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네. 하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네. 대로 또 김수민 의원께서도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굉장히 또 활발히 해오셨습니다. 변 의원과 맞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본인의 자신감, 뭐 강점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뭐 참신하고 뭐 혁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변재일 후보님과 겨루어서 정말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네. 이제 김수민은 못 배운 후보다. 못 배운 후보. 네, 네. 김수민은 못 배운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기성 정치에 만연해 있는 구태 정치. 를 못 배웠다. 그리고 이제 기득권 정치인들이 매번 일삼아오는 어떤 분열의 언어를 못 배웠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게 사익을 제공하고 그것에 반사이익을 얻는 어떤 구태 정치, 구악 정치를 못 배웠다라는 부분에서 그 어느 후보보다도 이제 사실은 이제 시민 앞에 또 국민 앞에 당당한 후보라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유권자들이 가장 이제 정치를 보면서 이제 실망했던 부분들을 아직 이제 네. 김수민 의원께서는 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네. 이제 네. 다짐으로 보여지시는데요. 이제 4년 전에 이제 비례대표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들 좀 다시 되돌아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의정활동 이제 뭐 하루가 여삼추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여삼추를 하루처럼 굉장히 빠르게 보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4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도 아니 이제 지역구 의원들보다 지역의 일도 더 많이 챙기고 특히나 지역의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정말 지역구 의원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사실 제 개인적으로 4년간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시민들께 어필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이 가진 권력과 권한, 이제 즉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라는 거는 법안을 만드는 그 권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그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라는 부분이 제 4년 동안 해왔던 의정 활동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보람 있고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김수민 의원이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네. 대표의 가장 측근으로 좀 분류되는 정치인이시기도 네.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을 하는 것을 두고 좀 뭐 비난의 말도 좀 있었고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분홍색 잠바를 입고 네.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당으로서 이제 제가 전에 몸담았던 국민의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죠.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귀국을 하시고 나서 한 달 그리고 한 달 보름 정도 굉장히 내부에서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지향하는 그 중도 실용 정치라는 것이 당연히 방향이 맞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는 방법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의 초동 대처 실패로 보는 어떤 정부의 무능 그리고 어떤 이제 공정이 아니라 이제 부정을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망의 위기에서 이제 나보다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대승적인 부분에서 결정을 하셨고 또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사실상 지역구의 야권 연대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당은 비례를 내지 그러니까 지역구를 내지 의원을, 않겠다라고 이제 좀 용기 있는 결심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었고 이제 저로서는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이 어떤 소각장 문제라던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과 권력을 시민들과 나눠서 성장하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이제 합류를 했던 것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이제 저한테 이제 본인들이 이제 국민의당에 잘 됐으면 좋겠던 바람이 있으니까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수민 의원이 이제까지 4년간 보여줬던 어떤 실용 중도 정치라는 것이 미래통합당에 가서 희미해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많은 이제 이야기 또 조언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 그리고 저희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이제 말씀드리는 중도와 실용 정치라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또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공정한 그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렇게 부합할 수 부합한다면 있겠다. 네. 더 크게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큰 변화의 어떤 불쏘시개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항상 말씀하셨던 그런 중도 실용이 이제 미래통합당을 로도 이제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아마 판단이 서셨던 것 같고요. 이제 뭐 고초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뭐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제 초선 의원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이런 경험들을 또 쌓으셨단 말이죠. 정치를 좀 괜히 했다 뭐 이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는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럼요. 좋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이제 거의 막 우울증이 올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그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이런 정치 선거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 무죄가 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제 개인적인 상처로는 남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아주 확실한 옳음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교훈을 남긴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상처가 있는 경험이지만 뭐 민주주의의 정치 역사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단단해지는 눈물이 나네요. 네, 어떡해요. 제가 이런 질문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청원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청원구를 만들겠다. 기성 정치인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마지막으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국회에서 4년간 국회의원을 일하면서 이제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국회의원을 많이 못 봤어요. 다 자기 말이 옳아.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데요.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또 수기하는 어떤 습성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말 재선을 하고 제 정치의 일정이 제 인생에서 어느 정도 길어질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정치판에 정말 공존의 지혜가 깃드는 방식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싶고요. 정말 서로 다른 관점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는 공존의 지혜를 이제 국회에 함양시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